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SK하이닉스입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미 8월 말에 SK하이닉스를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련된 내용을 이미 한번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의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1주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9월 16일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는데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 16일 이후부터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약간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구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9월 16일과 9월 25일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계속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종목은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7,700억 정도를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은 5,5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2,4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SK하이닉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는지 이 내용을 알아보려 하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의 하락장에 대해서 추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빅사이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알아볼 건데요. 각 키워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모든 섹터가 거의 다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빅사이클에는 상승 공식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공식을 적용시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실적 전망을 알아보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하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다가 9월 16일 이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약 6개월간 한국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언택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네이버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 이후부터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어김없이 9월 16일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같은 섹터로 평가되는 카카오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 말고도 전기차 관련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LG화학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2월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단순히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동종업계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종목인 5G 통신장비 쪽만 보더라도 언택트와 전기차만큼의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2월 이후로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올라오다가 최근 1주 반 정도는 어김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RFHIC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세를 못 이기고 최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잠깐 다뤄드리자면 통신장비 종목들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KMW, RFHIC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추천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쪽 영상을 보시고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기차도 언택트도 그리고 통신
최신 장비도 계속 주가가 지수 흐름과 맞춰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인 SK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반도체 부분으로 평가되는 삼성전자 주가 차트 역시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흘러내리는데 왜 메모리 반도체 부분만 선방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상승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신한금융투자 레포트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이 발생했다 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이 발생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레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과거 패턴들이 먼저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주가가 계속 빅사이클의 신호가 이어가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현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마지막에 고정가가 상승하는 효과, 이 네 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상승 공식을 이 레포트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단계는 이번 영상에서 계속 다룰 내용이다 보니까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증가, 그 다음에 반도체 출하량 증가, 현물가 상승, 고정가 상승, 이 네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컨센서스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분인데요. 지난 19년 SK 주가 차트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요. 컨센서스가 꾸준히 하락하자 주가도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컨센서스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는 컨센이 상승하기 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후에도 주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이 구간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컨센이 아니라 출하량 증가로 보게 되면 실제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떨어지는 주가가 반등해서 주가가 계속 그 이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2단계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3단계 현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렸다면 그 다음 부분에는 디램 가격의 현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주가가 더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3단계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일부 빠졌지만 맨 마지막에는 고정가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어쨌든 더 떨어지는 폭을 반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빅사이클의 단계를 밸류에이션 하락, 그리고 출하량 증가, 그 다음에 현물가 상승, 고정가 상승 이 네 단계로 나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단계로 표현되는 빅사이클의 반전이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밸류에이션 하락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TSMC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장 핫한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연초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인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증가를 했지만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마이크론이나 WD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꾸준히 오른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현상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올해 3월달 이후부터 코스피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보면 코스피가 3월 대비해서 한 50% 이상 60% 가까이 상승했던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3월 대비해서 약 한 18% 정도밖에 주가 상승을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얼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저평가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이 빅사이클의 1단계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매력도가 현재 충분히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으면 두 번째 단계 출하량 증가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9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면 제재가 개시되어 화웨이가 더 이상 반도체를 못 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지시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못 사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 제품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화웨이 제재 여파로 SK하이닉스의 러시 오더가 몰리면서 9월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비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결과 3분기 한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즉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주식들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크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업황 회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향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 즉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 결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다른 종목 대비 밸류에이션이 적다라고 하는 그 매력 부분에서 현재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웨이의 제재라든지 디램 부분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회복이 향후 선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부분은 현물가 상승, 고정가 상승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현물가 상승이요. 최근에 MOM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동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보셨던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고정가 상승은 현재 괴리율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단계고 그리고 괴리율 폭이 상당히 큰 관계로 향후에는 이 괴리율이 좁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과거 히스토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가를 전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검은 선이 주가 차트,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실적 전망치입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기 4개월 전에 주가가 미리 선행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한창 떨어진 주가가 다시 반등하려고 하면 그 6개월 전에 주가가 먼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인 6개월 전부터는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타임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를 많이 꼽으실 텐데 그럼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빅사이클이라고 표현했었던 시기가 바로 2016년에서 18년 사이 약 2년간의 반도체의 엄청난 성장. 이때 당시 한 3만원 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18년 2년 만에 거의 9만원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에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반도체가 빅사이클을 만났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빅사이클이 있었을 때 반도체로 제일 유명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EPS를 살펴보면 2016년만 하더라도 이 3사가 비슷한 EPS를 보여주지만 결국에 SK하이닉스가 가장 뛰어난 EPS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반도체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2016년에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주가가 낮은 상황이었지만 빅사이클이 끝나는 2018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TSMC보다 주가가 더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빅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고 예측을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 심리를 끌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치 15년 빅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처럼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빅사이클이 만약에 재현된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따라잡았던 것처럼 수익률은 더 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 예상 수익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신한금융 투자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26.9조 원에서 2020년 31.2조 원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2021년에는 39.7조 원으로 확연하게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2.7조 원, 2020년 4.8조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무려 10.5조 원으로 2021년부터는 매출과 마진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더라도 2분기 때 8.6조 원, 3분기는 7.9조 원, 4분기는 7.6조 원으로 올해는 꾸준히 역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2021년 1분기부터는 7.7조 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분기에 1.9조 원, 3분기에 1.2조 원, 4분기에 0.8조 원, 그리고 1분기에는 1.1조 원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현재 SK하이닉스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하이투자증권에서 12만원, 상상인에서 10만원, KTB 11만 5천원, 신한금융투자 12만원, 한화 11만원, KB증권 10만 5천원, KF투자증권 11만 5천원, DB금융투자 11만원, 유진투자증권 10만원, 대신증권 11만 5천원으로 평균적으로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현재 11만 1천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82,900원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33%의 수익률을 현재 기대할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현재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